네, 중국에 간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스스로를 독수리 6남매라고 불렀다는군요. 자, 그분들의 활동도 정리해 보고요. 근데 눈에 띄는 것은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와 관련해서 생각을 바꾼 것 같습니다. 20일 전에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는데 오늘은 조금 달라진 얘기를 했네요. 하나씩 보고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있었던 영상입니다. 하종대 부국장께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주 지역의 보훈단체 분들은 그동안의 반대 시위랑 조금 다른 얘기를 했군요. 예. 오늘 성주 시민들이 성주군청 앞에서 오전 10시부터 약 100여 명이 모여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과거의 사람들은 성주군 어느 지역도 안 되고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드를 배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훈단체 12개 단체는 성주군 내 지역 안에서 다른 제3의 후보지를 박근혜 대통령이 찾아달라고 더 좋은 후보지가 있다면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국방부가 빨리 나서서 새로운 후보지를 찾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직접 그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얘기가 출발점이 된 것 같은데요. 찾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듣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드 배치 장소를 재검토 지시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국방부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 무능한 국방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드 배치 지역 재검토 지시를 즉각 이행하라.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다. 나라 없으면 국민도 없다. 자, 그러니까 이 중에 이제 제향군유의 소속이거나 해병전우의 소속이거나 이 성주분들은 이정훈 위원께 질문 드릴게요. 일단 성주 아니어도 좋으니까 빨리 대안 찾든지 말든지 해서 빨리 좀 정해서 하자. 그런 얘기군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저런 얘기 해주신 걸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국방부를 대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이 너무 속도가 빨라서 지금 다급합니다. 한 상태이고 기존의 기지에 들어가서 우선 배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제일 급합니다. 그래서는 성주 성산 기지에 빨리 배치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성주 주민들이 매우 반대하시니까 제3의 장소 일단 성주 성산 기지에 우선 배치했다가 그쪽에 이제 사유지인 땅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어떤 땅 매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땅을 상당 부분을 깎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폐를 만들어 작업을 해야 되고 또 도로를 닦는 게 가능하다면은 정치적 차원에서 한번 해야 옮길 수도 있는데 그때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그 공사비를 국회에서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지금 결사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배정을 안 해주면 못합니다. 그럼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새로운 데다가 짓게 되면은요 야당 의원들이 저거 배치할 때 국회 비중 받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예산을 통과 안 시키면 못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기지에 그대로 들어가고 나중에 여야 간에 어떤 타협이 이루어서 예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주에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재동 씨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반대 시위에 대한 그 찬성 연설한 이후에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건가요? 어쨌건 새로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하종대 부국장과 이번에 베이징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일정을 밟았는데 오늘 판구연구소에서 좀 거물급 정통한 인사가 등장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당초에 오늘 판구연구소에서 김영호 의원 등 우리나라 6명의 초선 의원들이 중국의 학자들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북경대에서 만난 학자들이나 오늘 만난 학자들이나 사실은 상당히 지한파고 친한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학자들이 많았었는데요. 오늘 색다른 분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제 리브인이라고 하는 칭화대 교수인데요. 이분이 이제 원래 상당히 이쪽 분야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군사 분야 전문가군요. 군사 분야 전문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실질적으로 중국 측에서 아주 마음을 먹고 그 투입을 했다고 봐야 되고요.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오늘 했냐면 한중 안보 딜레마를 푸는 해법은 한국이 사드의 TPI-2 레이더, 이게 바로 이제 엑스밴드 레이더. 즉, 사드가 요격 미사일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레이더가 있다면 이거가 장착되는데, 이거를 포기해야 된다. 대신 그린파인 레이더를 설치해야 된다. 그린파인 레이더는 전진 모드로 하더라도 900km까지 뿐이 안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드는 전진 모드로 하면 2000km까지 갈 수 있고요. 종말 모드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한 600km에서 한 900km. 그린파인은 만약에 종말 모드로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바꾸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김영우 의원하고 직접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통화를 했었거든요. 아, 오늘도 오늘 통화를 직접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어제 바로 북경대에서 했던 학자들은 상당히 한국의 우호적인 분위기 안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나온 학자들이 평소에는 지한파고 친한파였던 그런 학자들이었지만 오늘은 중국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듯이 얘기를 했다.
지금 언론에 이 판구 연구소에 있는 학자들은 3일에 미리 예행 연습까지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판구 연구소에서 이 의원들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여러 가지 할 얘기를 만들어서 짜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크게 오늘 이제 회의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한국에서 사드를 배치하게 되는 단계까지 그게 최악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데 이때까지 가게 되면은 이거는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 이렇게 과거의 냉전 체제로 완전히 복귀하는 거다. 중국은 이런 체제를 원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만약에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다면은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협조를 더 이상 기대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고강도 압박을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좀 우호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굉장히 중국 정부의 논리를 반복했다는 건데 지금 이제 이 리빈 교수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좀 대안을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대안 내놓는 사람 아직 못 봤거든요. 리빈 교수의 이 얘기는 대안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사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아, 무용지물로 만드는 대안이다? 그러니까 왜 그렇죠? 사드는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사일하고 사격 통제 체제하고 레이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더가 적의 미사일을 포착을 해서 사격 통제 체제에 보내면은 그게 미사일로 전달이 돼서 미사일이 쫓아가서 이제 맞추는 건데 만약에 현재 그 TPI-2 레이더를 포기를 하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린파인 레이더에다가 연동시킨다 그러면 그 발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추적이 안 되니까요. 아하. 그러면 뭐 사드 미사일이 전혀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주 회개망측하고 황당한 소리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생각이 이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베이징에 있는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한국의 우호적인 얘기를 할 때는 중국 기자들이 전혀 없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왔다 그러네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어제도 회의를 하기 전에 한국 기자와 중국 기자들이 왔었는데 이거는 비공개 회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한 거고요. 오늘도 똑같이 왔는데 오늘은 좀 더 중국 기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네. 그럼 박성원 부국장께 좀 입장을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정 의원과 김영호 의원이 일단 중국서 공부한 경험도 있고 하니까 대표적으로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분들의 얘기는 뭐 사드를 우리도 반대한다라고 말하진 않은 것 같네요. 이분들이 사드를 반대한다는 건 이미 대한민국에서 다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다 아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과의 접촉이 그 어떤 그 사전에 중국의 어떤 목적성을 띈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결국은 중국의 교시만 받고 오는 거 아니냐 이러한 그 어떤 비판을 많이 의식한 듯 의원들의 발언은 한국 내에서 우려하는 어떤 그 중국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을 전달하긴 했습니다. 그 이 내용 중에 일부가 이제 그 박정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이 그동안 소프트 파워로 국제사회에 참여하려 하는 듯 했는데, 이제는 하드 파워로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직접적인 물리력으로 힘을 발휘해서 제압하겠다. 이렇게 나오려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를 전달했고, 김영호 의원도 한중 관계가 이것 때문에 사드 때문에 훼손되면 안 된다. 이런 우려를 전달하는 수준으로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한 거군요. 사실은 이제 우리 야당 의원들이 갔기 때문에 특히 사드 배치 반대를 하는 의원들이 갔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앵무새 같이 말하는 그런 학자들의 얘기만 듣고 오히려 중국에 동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우려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한 발언들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드 배치로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해서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 안 된다 하는 걸 가장 먼저 강조를 했고요. 보복하지 말아라.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북한 핵과 관련해서 한중 공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시진핑 국가주석 사이에 9월 4일에서 5월까지 항저우에서 G20 회의가 제11차 G20 회의가 열리거든요. 여기에서 좀 서로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고 그중에서 한국과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서로 협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국 쪽도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 김영호 의원 말에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한중 간의 어떤 공조 체제를 얘기하셨는데요.
그게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사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선 저걸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자료를 뒤져보니까 이명박 정부 출범 때부터 계속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외교적 노력을 했던 게 뭔가 하면 네. 군사 핫라인 설치하는 거였습니다. 아, 한중 간에 군사 핫라인 설치하는 것. 그게 굉장히 큰 이슈였고요.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하나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 세 번째로 갖기 위해서 중국을 트라이 했는데 이명박 정부 내내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처음에 박 대통령이 갔을 때 부탁해도 안 됐고 시진핑이 서울에 왔을 때 얘기가 돼갖고 그게 질질질질 끌다가 MOU를 간신히 맺고요. 작년 12월에 비로소 개통이 돼서 12월에 우리 그 장관하고 한민구 장관하고 중국의 상만전 부장이 처음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군사 핫라인을 만들었으니까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고 기대했는데 북한이 1월 6일 핵실험을 했을 때 우리 대통령이 걸고 그날, 그 다음날 11일까지 걸은 동안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한중 공조가 그렇게 그 직전에 한중 FTA도 발효가 됐었고 10년간에 그렇게 많이 한중 관계를 얽혀놨는데도 안 됐기 때문에 사드로 간 건데 지금 김영호 의원은 지금 한중 관계를 잘못 보고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가장 착각하는 거는 한국하고 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니까 우리가 무역도 한 2천억, 3천억 달러 되니까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을 거다, 우리를 위해. 근데 그게 아니라게 밝히셨던 겁니다. 그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가 그 한반도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자꾸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어 무기인데 자꾸 위협이 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는데 장애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북한 체제가 붕괴되면 한국군이 북한을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걸 자기가 용인할 수 없다. 중국군을 우리 한반국교로 전진시켜야 되는데 사드가 있으니까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을 공격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저렇게 얘기한 겁니다. 중국의 공격적 안보, 한국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중국에게 더 귀 기울이게 만드는 그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실제로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정확한 지도를 좀 소개해드리면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박성훈 부국장. 그런데요. 이 6명의 의원들이 갔거든요. 그중에 2사람은 지난주에 성주를 방문해서 난 절대 사드 반대라고 얘기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박정, 김영호 의원들은 중국 발언이 공개가 됐는데 손혜원 의원 그리고 소병훈 의원 이런 분들은 중국서 무슨 말을 했는지 공개가 잘 안 돼 있네요. 이분들은 그럼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부분이 지금 비공개였기 때문에 의원들이 언론들에게 사실 끝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간담회를 해서 브리핑을 하기로 했다가 그걸 취소하고 가버린 다음에 서면으로 일부 내용만 지금 공개한 게 아까 그 정도의 발언이기 때문에 아마 예를 들어서 중국 쪽이 또 한국의 입장을 묻고 의원들의 입장 묻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우려되거나 혹시라도 논란이 될 만한 얘기들은 공개가 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정확히 이루어졌던 대화가 다 공개가 오히려 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이제 손혜원 의원, 소병훈 의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던 의원인데 베이징에 가 있잖아요. 두 분들이 지난주 성주 때 어떤 논리로 왜 반대한다고 설명했는지 그 설명이 좀 들어있을까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성주 군민은 대한민국 최고의 사드 전문가가 됐습니다. 이 사드 문제를 가장 모르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고 10월 7일 NSC 상임위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성주로 최종 결정된 건 6월 30일이었다고 그럽니다. 어느 것 하나도 절차를 지킨 게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 사드 발표를 해놓고 간을 보고 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여기서 힘을 모아주시면 이것을 미국에 전해야 됩니다. 백악관. 저는 벌써 3일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같이 가서 사인하자고. 자,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소병훈 의원은 출판 운동가였기 때문에 출판사를 경영했던 분이고 손혜원 의원은 이제 디자인 전문가란 말이죠. 근데 어쨌건 강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만 여전히 나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사드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은 듣기 힘듭니다. 그런 거 준비가 된 게 없죠. 저분들이 제가 한 2008년부터 중국을 다니면서 열심히 취재한 것 중에 하나가 동북공정입니다. 현장을 쭉 다니면서 여러 군데 다녀서 중국의 핵미사일 기지 근처에도 가보고 했는데
중국은 지금 우리를 속국으로 보고 있는 게 동북공정 개념이거든요. 네. 한국을 컨트롤 맘대로 갖고 놀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깜빡이지 생각도 못하고 사드 문제만 보고 있으니 저런 논리적 모순에 빠지고 내용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네. 그 소병을 의원이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자꾸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군사 전략 무기를 배치하는데 무슨 절차가 필요합니까? 그냥 전략 무기라는 것은 비밀리에 갖다 그냥 배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사드 문제가 벌써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언론에 공개되고 시끄러워진 것 자체가 굉장히 군사 전략적으로 손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이라크에 파병했던 지난 2003년, 4년 이때를 보면 우리 군을 외국에 보내려면 국회 파병 동의가 필요하니까 뭐 그런 건데 가령 전시 작전권을 받는 문제나 아니면은 우리가 제주에 강정마을을 짓는다, 그 강정 해군 기지를 짓는다 이럴 때 국민들한테 다 논의하고 해서 다 합의를 거쳐서 하느냐. 뭐 이런 시절로 돌아가 보면 또 그런 절차는 다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전시 작전권 문제나 아니면 해외 군대 파병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무기를 배치하는 문제는 오히려 저는 저 위치조차도 원래 기밀로 해야 된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하고 이게 맞느냐 틀리냐 배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이죠. 네, 그렇다면요. 이제 계속 논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발언도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오해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발언도 저희가 소개해드리겠고요. 논란이 됐던 북한 편드는 듯한 발언이 야당에서 나왔다. 그 사실관계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발언입니다.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사드 배치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이런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황당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가 하면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죠.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황당한 주장이 있다. 그거를 야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하더라.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해당 의원은 크게 반발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사드 문제 관련해서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지난번에 국가안전보장 회의를 할 때는 우리나라의 안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현재 우리나라 안보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고 우리 국민의 생명이 정말로 위태롭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했는데 반대를 하고 그 반목과 자꾸 이렇게 괴담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표현인 것 같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그 반대 여론이나 야당의 그 반대 자체는 옛날에 그 광우병 파동 때 뇌송송 구멍타하고 거의 같은 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야당의 논리를 그럼 하나씩 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하종대 부국장께 먼저 좀 부탁을 드릴게요. 김한정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내가 인터뷰한 말이 이거라고 본인이 공개한 거죠? 예.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의 목을 졸라 미사일도 맞고 핵을 포기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오늘 3일 노동 2호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게 이제 8월 3일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나아가서 이 문제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만들었다. 사드의 졸속 결정이 대북 국제협력 공조도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본말을 전도시킨 거죠. 즉 북한 핵 때문에 사드 배치를 하게 된 건데 마치 사드 배치 때문에 대북 어떤 제재 그리고 북한 핵 해결 자체가 어렵게 된 것 같고 또 심지어 북한의 추가 도발도 사드 배치로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닭과 달걀을 얘기할 때 거꾸로 얘기하는 그거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너무 명확한 원인과 결과를 놓고 결과를 가지고 원인 쪽으로 바꾸는 아주 본말이 전도된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저렇게 돼서 결국은 뭐냐 그럼 김한정 의원은 결국은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북한이 도발을 한다라는 얘기냐 결국 원인과 결과를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이 고조되니까 김한정 의원이 해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내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중국이 반발하고 러시아가 반발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대북 제재 공조를 하는 국제 협력 공조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를 졸속하게 결정함으로써 어떤 이러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의 공조가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공조를 얻어내는 것이 어렵게 되고 있다. 네. 이러한 것을 지적한 것이었다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해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게 할 말이 없게 됐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사드를 설치해서 또 북한에 도발했으니까라고 해석하면 정말 오해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만 오해 소지가 좀 다분한 말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어쨌건 이 말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황당한 발언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마치 사드를 배치해서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이라는 미사일을 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사드를 배치해서 한중 관계가 냉각되고 한중의 대북 협력 공조가 깨지는 것처럼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야말로 적반하장이고 본말을 전도시킨 것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문재인 대표도 그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일 전에는 사드 전면 재검토였거든요. 그러나 오늘 글을 올렸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묘한 변화가 감지되는데요. 자, 박성부 국장, 이건 어떻습니까? 그 사드 배치가 현실화되더라도 정부는 최선을 다해 중국을 설득하고 관계 악화를 막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어젯밤에 늦게 이제 올린 건데 이게 관심을 끄는 이유는 지난번에 3일 때만 해도 이 사드 문제는 그러니까 재검토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그 사드의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사실상 표명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러한 전제 없이 어떤 지금 사드로 인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있다. 이걸 막아야 한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드 배치가 현실화되더라도 중국을 설득하고 관계 악화된 걸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얘기는 사드 배치 자체는 기정사실화하면서 정부의 어떤 외교적 노력을 촉구한 것 같아서 마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궁금해서 사실은 문재인 의원과 굉장히 가까운 의원한테 취재를 해봤는데 그 해명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었다 뭐 이걸 떠나서 사드의 배치에 찬성이냐 반대냐에 관계없이 어떤 중국에 대한 외교적 설득 노력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책무고 또 그런 차원에서 야당 의원들도 가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을 설득하고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가 악화되는 걸 막는데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마치 이런 것들을 비난하고 이러한 것은 굉장히 정부로서는 어떤 그런 한심해 보인다. 이러한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문재인 대표의 표심을 얻으려는 이제 전당대회 앞둔 당 대표 후보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사드 반대를 원천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나는 반대한다, 재검토하라 이런 말이 사라졌습니다. 자, 우리는 크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라고 흔히들 내놓지만 이렇게 조금씩 스탠스를 바꿔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의 대다수 여론이 사드 배치에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드 배치에 반대해가지고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에 장애가 되지 않겠나 이런 그것 때문에 현재 입장을 약간씩 바꾸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중국과의 관계를 자꾸 이제 야당 쪽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또 센카쿠 열도에서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하고 또는 일본하고 잠재적으로 이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군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논리 가지고로도 우리가 사드 배치 문제 관련해서 중국을 이렇게 외교적으로 설득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김장수 대사하고 또 청와대 이 반응 자체가 현재 우리 입장을 명백히 전달했고,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우리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자칭 대국이라 그러죠. 신형 대국 관계를 미국한테 요구했었고, 필리핀에 가서는 누굽니까? 소국이 대국을 이렇게 다루면 안 된다 그랬고, 또 지금 현재 중국 대사는 우리 정보 관계자를 만나서 중국은 대국인데 한국 똑바로 알아라 해서 둘이 싸웠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런 좀 건방지죠. 저는 중국을 다루는 우리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야당 의원들은 열심히 설득하고 뭐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까 김한정 의원 나왔죠. 제가 옛날에 열심히 추적하다 말았었는데, 저분은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노벨상 받기 위한
활동을 음지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 대화로만 관계를 푸는 것만 답인 줄 아는데 그거 말고도 가끔씩은 중국이나 북한을 거칠게 다뤄야 돼요. 그게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다루는 방법인데 지금 그 단계에 들어갔는데 너무 한 방향만 대화만 하라 그러지 말고 한번 밀었다가 당겼다가 브레이크에도 밟고 가속기도 밟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마. 야당도 천천히 좀 기다려주라. 문 대표도 그걸 인정하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자, 하정대 국장 이제 베이징 특파원 이제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 사정이 정통하신데 김장수 중한국 대사가 우다웨이 대표를 만났거든요. 예. 중국이 우리 대사 고위급 인사들이 잘 안 만나준다면서요? 예. 저것 자체가 뉴스가 될 정도입니까? 예. 왜냐면은 우다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무위원급이거든요. 사실은 부총리급에 해당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대사가 김하중 대사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 있어서 국장급, 심지어 장관급까지 자주 가서 언제든지 전화하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사들은 거의 국장급도 만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국장급도 만나기가 어렵다? 예, 그런 상황으로 지금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야당에 특히 사드 배치를 평소에 반대해온 그런 의원들이 중국에 가서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의 학자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고 또 심지어 중국 언론들이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김장수 주중 한국 대사가 직접 우다웨이를 만나가지고 한국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사드 배치 이 문제 자체가 바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한중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명확히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정리하자면 이제 오늘은 좀 더 강경하게 중국 입장을 전문가를 통해서 야당 의원들한테 전했습니다. 일단 내일 귀국하니까 귀국 이후에 상황들 계속 통해서 어떤 대외 활동이 있었는지 베이징 상황 계속 저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보겠습니다.